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내일의 코인 권지영입니다. 24시간 동안 굴러가는 우리 크립토 시장, 내일의 코인과 오후장 함께 열어보시면서 내일에 대한 전략까지 세워보시죠. 일단 우리 시장에 퍼져있는 시장 참여자들의 심리는 어떤지 공포 탐욕지수 통해서 같이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 금요일 방송 기억하실지 모르겠습니다. 32까지 올라왔어서 얼마 만에 30 위로 올라온 건지 모르겠습니다. 라는 얘기를 했었는데 그보다도 더 올라온 모습이죠. 현재 우리 시장의 공탐지수는 36 가리키고 있습니다. 현재는 두려운 구간 안에서 조금씩 더 회복되는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는데요. 과연 여기에서 시장이 더 활기를 찾으면서 이제는 이 노란색 게이지 중립 안쪽까지 들어올 수 있을지 이번 한 주 동안 지켜보는 것도 재미난 관전 포인트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 듭니다. 이렇게 시장 참여자들의 심리가 조금씩 활성화가 되다 보니까 시장 안에서 튀어오르는 알트코인들도 제법 보이는 시점이죠. 그렇다면 이 안에서 기회를 어떻게 잡아야 될까 고민이 그만큼 더 깊어지실 것 같은데 전문가님과 얘기 디테일하게 나눠보도록 할 테니까요. 끝까지 함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우리 시장의 전체 시가총액은 또 어떻게 변화했는지도 같이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전일 이 시간 24시간 전 대비해서 1.75% 시가총액이 상승하는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우리 시장으로 그만큼 자금이 조금 많이 유입됐다라고 볼 수 있겠죠. 그리고 그 안에서의 코인들도 가격이 많이 상승했다는 걸 확인을 할 수 있겠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 시장의 시가총액 2조 4,700억 달러 유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일주일 전과 대비를 했을 때는요, 굉장히 큰 폭으로 올랐습니다. 8.63% 상승한 모습이 나타나고 있죠. 그만큼 지금 한 주 동안 우리 시장이 조금 분위기가 좋았구나라는 걸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참여자분들 조금 기분 좋은 일주일 보내셨을 것 같은데 과연 이번 한 주 동안에도 이런 오름세가 나타날 수 있을지 일단 긴장의 끈은 계속 유지를 하면서 지켜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다음으로는 기관들은 어떤 움직임 보였을지 ETF 통해서의 자금 흐름 같이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런 모습이 나온 적이 있었나라는 생각이 들죠. 지난 한 주 동안 비트코인 ETF를 통해서 순유입세가 5일 내내 이어지는 모습이 확인되고 있습니다. 지난주 금요일 비트코인 ETF를 통해서는 1억 8,200만 달러의 자금이 들어왔고요. 그리고 이더리움 ETF를 통해서도 2,700만 달러의 자금이 들어온 모습이 확인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 한 주 동안을 놓고 봤을 때 목요일을 제외하고서는 모두 비트코인 ETF를 통해서 1억 달러 넘는 자금이 들어왔고요. 특히 화요일에는 비트코인 ETF를 통해서 2억 달러도 넘는 기관의 자금이 유입되는 모습들도 포착이 됐습니다. 이렇게 순유입세가 지속이 된다는 건 굉장히 중요한 긍정적인 포인트다라는 것들 말씀드리고 있잖아요. 계속해서 이게 유지가 될 수 있을지 여러분이 조금 더 이 ETF를 통해서도 관심 가져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기관들도 관심을 가지고 있는 우리 시장인데 가격적인 움직임은 어떨지도 확인해 봐야겠죠. 실시간 시장 분위기 같이 한번 파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우리 시장 분위기 전반적으로 괜찮습니다. 지난주뿐만 아니라 전날 이 시간 대비해서도 오름세들 나타나고 있고 하지만 아침 대비해서는 약간은 빠지고 있는 모습이죠. 그래도 많이 올라와 있다라고 볼 수 있는 포인트들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비트코인 1시간 전 대비해서는 0.29% 하락하고 있기는 하지만 현재도 72,500달러 선 잘 지켜주고 있는 모습입니다. 아침에는 73,000달러까지 굉장히 근접하는 모습도 나타났었는데 약간은 밀리기는 시작했죠. 하지만 여기에서 또 잘 딛고 올라갈 수 있을지 오늘 하루 동안의 추이도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더리움 0.29% 1시간 전 대비해서 빠지고 있지만 역시나 비트코인과 마찬가지로 많이 올라와 있는 모습입니다. 2,200달러를 돌파해야 그 다음으로 더 나아갈 수 있다 이런 얘기들도 나오고 있는데 과연 2,200까지도 다가갈 수 있을지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고요. XRP 0.29% 거의 비트 이더와 동일한 수준의 지금 1시간 전 대비 하락률 보여주고 있죠. 하지만 1.44 달러 계속해서 유지를 해주고 있습니다. 솔라나도 마찬가지로 아침에는 92달러 찍는 모습이었는데 거기에서 약간만 밀려서 91달러 선 지금 지나가고 있는 모습입니다.
일단 그래도 메이저 코인들뿐만 아니라 시장 전반적인 분위기가 나쁘지는 않은 상황입니다. 여기에서 전쟁 리스크가 이제 하방 압력으로 작용을 할지 아니면 지금처럼 오히려 우리의 상승 동력이 되어줄지 조금은 지켜봐야 될 것 같지만 여기에서의 변수들 그리고 앞으로의 조금 리스크 요인들은 어떤 게 있을지 전문가님과 같이 한번 짚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앞으로의 전망들 같이 짚어볼 예정이니까 지금부터 더 귀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잠시 후에 전문가님과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내일의 코인 본격적으로 출발해 보시죠. 내일의 코인 문을 활짝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방송 시간 동안 다양한 투자 인사이트들 제공해드릴 예정이지만요. 저희 방송 시간 50분이 조금 짧다 느끼시는 분들도 많으실 것 같습니다. 이런 분들 위해서 저희 방송 시간 아닐 때도 다양한 정보들 얻어가실 수 있게끔 정보방 마련해뒀습니다. 하단의 QR코드 저희 방송 끝나는 50분까지 계속해서 나갈 예정입니다. 그 사이에 스캔해서 정보방 안으로 들어오시면요. 저희 방송 끝난 직후부터 전문가님의 전략 24시간 동안 받아가실 수 있습니다. 굉장히 무언가의 활기가 찾아오려는 듯한 분위기가 형성되는 시장이니만큼 이 안에서의 앞으로의 대응 전략들 꼭 정보방 안에서 챙겨가 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오늘 저와 함께할 전문가님 이제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차태현 전문가님과 함께합니다. 전문가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인사부터 해주실게요. 네, 현재 하이크립토에서 전문가로 활동하고 있는 차태현 전문가라고 합니다. 현재 시장 움직임이 지난주와 우리가 이제 우려와 달리 상승이 나오고 있고 지금 비트코인도 지금 7일째 연속 상승이 나오고 있는 만큼 이번 한 주도 분위기 꽤 괜찮을 것 같은데 이 분위기를 이어갈 수 있을지 아니면은 다시 한번 시장이 꺾일지에 대해서 오늘 한번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 시장 한때는 정말 이리 치이고 저리 치이는 뭔가 좀 동네 바보형 같다라는 생각이 들 때도 있었죠. 그런데 확실히 다른 쪽이 조금 주춤하니까 우리 시장이 독자적으로 살아나는 듯한 모습들 나타나고 있습니다. 전문가님도 말씀해 주신 것처럼 7일 연속해서 상승했을 때가 도대체 언제였나 가물가물하기만 한데요. 지금의 이 기세를 또 잘 이어나갈 수 있을 것인지 전문가님과 같이 한번 시장 진단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이번 한 주도 조금 중요한 한 주가 될 것 같아요. 드디어 FOMC가 진행되는 한 주인데 사실 결과야 기정사실화 되어 있다고는 하지만 앞으로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를 할까 이게 제일 중요한 맞습니다. 거겠죠. 그래서 이번 주 FOMC가 저는 꽤 중요하다라고 생각이 되는 게 이번 주에 당연히 우리가 금리 동결이라는 거는 당연히 기정사실화이지만 그쵸. 이번 주에 이제 점도표가 업데이트가 됩니다. 2026년에 금리 경로가 발표가 되는데 여기에 있어서 파월의 발언도 굉장히 중요하게 작용을 할 거고 네. 일단은 3월 17일에서 18일 어쨌든 미국 현지 시간으로는 오후 2시고 한국 시간으로는 새벽 4시에 발표가 됩니다. 근데 이거는 우리가 어쨌든 결과 발표기 때문에 그냥 넘어간다고 치고 중요한 거는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의 기자회견입니다. 바로 뒤 30분 뒤에 기자회견이 있고 한국 시간으로는 4시 30분이고요.
그래서 현재 금리는 3.5에서 3.75%로 동결 확률이 90% 이상입니다. 배드워치를 보더라도. 네. 근데 여기서 우리가 금리 동결은 사실 어쩔 수 없는 부분이고 그다음 중요한 거는 점도표 업데이트입니다. 점도표를 보게 되면은 2026년에 우리가 과연 몇 번이나 금리 인하를 할 수 있을지를 힌트를 얻을 수가 있는 부분이고 그 뒤에 파월의 발언, 그러니까 인플레 그리고 관세, 현재 이란 이런 영향들을 언급하는지 여부가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근데 여기서 어쨌든 우리가 두 가지를 기대를 할 수가 있죠. 첫 번째는 호키시 어쨌든 우리가 매파적인 발언이 나오냐입니다. 네. 이날의 기대감을 줄이거나 우리는 더욱더 긴축을 해야 된다 이런 톤으로 이야기를 한다면 당연히 달러 강세는 이어질 거고 리스크 자체가 더욱더 높아지기 때문에 리스크 관리 자체가 안 되는 거기 때문에 네. 현재 비트코인이 올라오고 있다고는 하지만 65,000에서 다시 한번 70K까지 하락을 할 수 있는 그런 압박을 줄 수 있기 때문에 기자회견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을 하고 있고 근데 우리가 제일 기대하는 거는 비둘기적인 발언입니다. 그쵸. 이날을 시사하거나 어쨌든 인플레이션이 많이 나아지고 있다. 뭐 지금 뭐 관세 그리고 뭐 이란이랑 우리가 이런 영향을 얘기를 하더라도 좀 나아지고 있다라고 강조를 한다면 리스크 자체가 줄어들기 때문에 이 반등을 이어서 80에서 90K까지도 반등을 할 수 있겠지만 오. 현재 이 시장 움직임 자체가 어떤 상황을 전부 다 보더라도 우리가 좋게 솔직히 이야기할 수 있는 건 많이 없을 것 같아서 여기서 우리가 매파적인 발언만 나오지 않는다라고 하면은 꽤 긍정적으로 시장이 받아들일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좋습니다. 일단 우리 시간으로 이번 주 목요일 새벽이면 FOMC에서 어떻게 결론이 나왔는지 그리고 파월 의장은 어떤 얘기를 했는지 소식이 전해질 예정입니다. 그때 잠도 안 주무시고 실시간으로 보시려는 분들도 당연히 있으실 것 같은데요. 그만큼 우리 시장 참여자들이 가장 또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이 FOMC입니다. 일단 결과는 금리 동결로 기정사실화되어 있다는 거 다들 알고 있으시겠죠. 지금 이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파월 의장이 이제 기자회견에 나와서 그 다음에 어떤 스탠스를 가져가느냐 여기에 지금 촉각이 곤두세워져 있는 상황인데요. 여기에서 우리가 조금 바라지 않는 이제는 금리 인하가 조금 어려워진다. 오히려 조금 긴축 쪽으로 가야 될 것 같다. 이런 매파적인 메시지가 나온다면 지금의 우리 시장에 조금은 찬물을 끼얹는 일이 될 수도 있다는 거 염두를 해두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런 매파적인 내용이 안 나오고 오히려 지금 나름 괜찮다. 지금 나타나고 있는 이런 거시적인 변수들은 일시적인 현상일 뿐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기만 한다면 우리 시장은 여기에서 또 명분을 찾아서 조금 더 올라갈 가능성도 있기는 합니다. 지금으로서는 우리가 신이 아닌 만큼 파월 의장이 어떤 얘기를 할지 아무도 모르는 상황이죠. 목요일 새벽 어떤 얘기가 전해지는지 조금 관심을 가지고 귀 기울여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실시간으로 나는 이런 것들 다 찾아보기가 어렵다. 그리고 아침에 일어나면 출근하느라 바쁘다. 이러신 분들 싹 정리해서 내용을 전달해 드릴 수 있는 창구가 바로 정보방입니다. 전문가님께서 어떤 얘기가 나왔는지 이에 맞춰서 우리는 어떻게 대응을 하면 좋을지 실시간으로 정리를 해서 알려주실 예정이니까요. 하단의 QR코드 통해서 꼭 정보방 안으로도 입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번 주에 빅 이벤트라고 할 수 있는 FOMC와 관련된 얘기부터 나눠봤고요. 그리고 이 밖에도 항상 우리는 잘 모르지만 무언가의 서밋이든 컨퍼런스든 뭔가가 진행이 되는 것 같아요. 이번 주도 뭐가 있을까요? 이번 주에는 워싱턴 DC에서 발표하는 DC 블록체인 서밋이 있는데 작년에 이어서 우리가 이번 연도도 진행을 하게 됐고 기간 자체는 FOMC와 거의 동일한 기간에 진행이 됩니다. 3월 17일에서 18일 그렇네요. 이때 진행이 FOMC와 동시 진행이 되고 아주 주요 인사 저는 이 이벤트를 그래도 우리가 좀 지켜볼 만하다라고 생각을 하는 게 네. 현재 폴 애킨스 SEC 의장 그리고 SEC 위원들이 참석을 하고 여기 현재 바이낸스 CEO인 리차드 탱 또한 참여를 해서 여기서 다시 한번 본인들의 어쩐 뭐 기조 연설 같은 게 있기 때문에 이번 주에 충분히 살펴볼 만한 이슈고 여기서도 우리가 충분히 볼 만한 이슈 자체는 현재 규제 그리고 클래리티 법안이 어떻게 업데이트가 되고 있는지 현재 SEC 의장과 SEC 의원들이 되게 많이 참석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스테이블 코인 그리고 클래리티 법안이 어떻게 업데이트가 되는지 그리고 디지털 자산에 대한 정책 이런 것들이 실시간으로 업데이트가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이번 주도 사실 우리가 정말 좀 많은 발표도 있고 많은 정보를 얻어갈 수가 있기 때문에 이번 네. 주에 FOMC와 그리고 지금 블록체인 서밋까지 우리가 좀 잘 집중해서 볼 만한
기간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클래리티 법안을 두고 4월에 통과를 못하게 되면 진짜 이제는 조금 맞습니다. 멀어질 수 있다 이런 얘기들이 좀 나오더라고요. 네. 그런 것과 관련해서도 이 서밋 안에서 무언가의 좀 힌트를 얻어볼 수 있을까요? 네, 저는 여기서는 어떻게 지금 진행이 되고 있고 현재 뭐 기간을 당연히 픽스할 수는 없겠지만 네. 우리가 여기서 어느 정도의 힌트를 얻어갈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현재 SEC 의원들과 의장까지 참석을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현재 지지부진한 이 클래리티 법안 여기서 한번 어떤 힌트를 주는지 우리가 실시간으로 확인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워싱턴 DC에서 열리는 블록체인 서밋 이번에는 조금 우리가 유의 깊게 살펴봐야 된다. 전문가님께서 얘기를 해주십니다. 같이 짚어봤듯이 정말 네로라 하는 거물급 인사들이 여기에 지금 참여를 한다는 게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SEC 의장, 위원뿐만 아니라 바이낸스의 CEO까지도 여기에 참석을 하면서 규제며 클래리티 법안에 대해서 얘기를 나눌 예정이기 때문에 우리가 조금 기대하는 소식들이 이 안에서도 전해질 수 있지 않을까 기대감을 가져봄직한 이슈로 우리가 살펴보고 있습니다. FOMC와 거의 동일한 기간 안에 진행이 되는 만큼 목요일, 금요일 이번 주 후반에 접어들면서 굉장히 중요한 내용들이 많이 쏟아지지 않을까라는 생각 드는데요. 이렇게 중요한 내용이 쏟아지다 보면 또 우리 시장에 변동성이 생길 수가 있겠죠. 지금 상승이 나타난다고 해서 앞으로 쭉 가겠다 조금 방심을 하시기보다는 이번 한 주가 마무리될 때까지 어떤 내용들이 나오는지 그리고 어떻게 우리 시장이 조금 반응을 하는지 꼭 체크를 해보신 다음에 움직임들 가져가 보시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자, 이렇게 좀 굵직하게 살펴볼 수 있을 만한 내용으로 FOMC 그리고 블록체인 서밋 만나봤고요. 이 밖에도 우리가 조금 기대를 해볼 수 있을 만한 것들은 어떤 게 있을지 같이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비트코인과 관련해서는 네. 희소성이라는 글자가 늘 따라 붙잖아요. 맞습니다. 이 희소성이 조금 더 부각되는 무언가의 이벤트가 생겼다라고 하더라고요. 있습니다. 우리가 이번에 비트코인이 어쨌든 2,100만 개라는 그리고 희소성 때문에 많은 투자자들이 뭐 해칭 그리고 본인의 안전자산 뭐 투자 상품으로 이용을 하는데 비트코인 총 발행량 2,100만 개 중에 정확히 2천만 번째 코인이 오. 이번 주 중에 채굴이 됩니다. 현재 채굴된 속도를 본다면 그래서 희소성이 이런 내러티브가 강하게 부각이 되면서 디지털 금이라는 이 프리미엄이 재평가가 될 수 있고 다시 한번 투자자들이 비트코인 이제 그러면은 채굴량이 100만 개밖에 안 남았네. 이렇게 되면은 우리가 전부 다 채굴이 다 되고 나서 현재 이거는 희소성이라는 프리미엄이 또 붙을 수가 있기 때문에 재평가가 될 수 있는 이번 주에는 좀 재밌게 볼 만한 이슈인 것 같고 여기에 이어서 어쨌든 크립토 시장에 조금은 더 훈풍을 불어줄 수 있는 이슈이기 때문에 이번 주 여러분들이 2,100만 개 중에 딱 2천만 번째 코인이 발행되는 그 순간을 한번 보시면 또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 이슈가 이미 이렇게 전해지고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무언가에 조금 환호를 하는 화답하는 움직임은 이미 나왔다고 봐야 되는 걸까요? 아니면은 앞으로도 좀 나올 수 있는 걸까요? 앞으로도 충분히 희소성이라는 거는 어쨌든 우리가 이건 발행량이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은 어쨌든 수요가 계속 있는 한 이런 공급이 제한적이다라고 하면은 비트코인 충분히 가격적인 측면에서도 긍정적인 영향으로 작용을 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다음 내용은 또 어떤 걸까요? 현재 노블 EVM 그러니까 레이어 1이 새로 런칭이 됩니다. 정식 메인넷이 런칭이 되고 코스모스 우리가 현재 뭐 아톰 이런 생태계가 확장이 되는 거고 고속 그리고 저비용의 디파이들 RWA를 지원함으로써 현재 솔라나, 아톰 그리고 노블 이런 관련 알트코인들이 우리가 다시 한번 상승을 받아줄 수가 있고 전체 레이어 1 이런 섹터들이 내러티브한 어쨌든 가격적인 하락은 많이 맞았지만 이런 신규 체인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 한 우리가 이런 코인들은 충분히 볼 수가 있고 레이어 1이라는 이 섹터 자체가 우리가 조금은 상승을 기대할 수 있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여태까지는 사실 조금 많이 하락을 하기도 했었잖아요. 다른 섹터 테마들에 조금 치이기도 하고. 근데 레이어 1이 그러면 다시 한번 급부상하는 조금 주도하는 시장을 그런 타이밍도 이걸 계기로 올 수 있을까요? 맞습니다. 근데 레이어 1 딱 그런 거 말고 우리가 뭐 이제 RWA라든지 그리고 이런 디파이라든지 좀 연관이 많이 한 2개 정도만 엮여 있다면 충분히 네.
부각을 받았을 때 오. 다른 이슈들로 같이 해서 다른 코인들보다는 충분히 더 강한 모습을 보여줄 겁니다. 좋습니다. 레이어 1의 런칭과 관련된 이슈가 나왔는데 사실 레이어 1만 품고 있다기보다는 이와 더불어서 디파이, RWA 다른 쪽의 무언가의 테마와도 엮여 있는 코인이 있다면 더욱더 성장세가 가속화될 것이다. 전문가님께서 이렇게 짚어주고 있으십니다. 어떤 코인들이 연관되어 있는지는 정보방 안에 들어오셔서 전문가님 통해서 더 받아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다음 것도 한번 만나보도록 하시죠. 그리고 어떤 현재 걸까요? 월드 리버티 파이낸셜 코인이 에어드랍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주말간 뭐 코인 시장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번에 월드 트럼프가 다시 한번 뭐 크게 상승을 하기도 했고, 맞아요. 그래서 지금 트럼프 관련 코인들이 그리고 이번에 중간선거까지 있는 만큼의 지금 트럼프 관련 코인들의 어쨌든 수급이 계속해서 들어오고 있는 상황이고, 네. 현재 대규모 에어드랍이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비트코인이나 이더리움 그리고 관련 알트코인들이 단기적으로 랠리할 가능성이 매우 높고, 그리고 지금 프로크립토, 그러니까 이런 정치적인 이런 부분에서 내러티브가 강화가 되고 있다는 것이기 때문에 네. 여러분들이 이번 주에 뭐 다른 코인들도 계속 보고 있다면 현재 우리 정치적으로도 엮여 있는 월드 리버티나 지금 월드 트럼프나 이런 코인들 여러분들이 살펴보시는 게 조금 더 도움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에어드랍을 많이 들어봤는데 도대체 이게 뭘까 궁금해하시는 분들도 있으실 것 같아요. 조금 쉽게 설명을 해주신다면요. 네, 어느 우리가 여러분들이 뭐 주식으로 좀 빗대서 설명을 하자면은 배당락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 여러분들이 어느 기간까지 내가 코인을 어느 정도 들고 있다라고 하면은 그에 반해서 보통 코인을 우리가 추가적으로 이체를 해주거나 보상을 해주는 식이고, 혹은 어떤 이벤트를 진행을 하는데 뭐 트위터나 이런 데서, 그래서 거기서 참여를 했을 때 어느 기준을 만들어 놓고 이 기준만 좀 충족을 한다면 여러분들한테 뭐 코인을 몇 개를 더 주는지 이런 식으로 좀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보유자들에게 무언가 전해지는 약간의 보상 같은 맞죠. 거다라고 맞습니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에어드랍과 관련해서도 조금 트럼프 관련 코인들이 튀어오르고 있는 모습들 나타나고 있죠. 일단 정치적인 무언가 이벤트랑도 엮여 있기 때문에 조금 더 예의 주시해봐야 되는 건 맞기는 하지만 이렇게 추가적인 이슈도 더해져 있는 것이다. 알고 보시면은 조금 더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 듭니다. 그리고 이렇게 에어드랍 같은 우리가 조금 시장에 참여를 함에 있어서 약간은 아리송한 개념들도 많이 접하기 마련입니다. 이런 것들도 전문가님께서는 알기 쉽게 손쉽게 설명해주고 있으시니까요. 정보방 안에 들어오셔서 여러분이 궁금하신 부분들까지 싹 해소를 해보시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될 것 같습니다. 전문가님과 이렇게 우리가 조금 기대해 볼 수 있는 내용들 그리고 이번 주에 살펴봐야 되는 이슈들까지 만나봤습니다. 그러면 이제 실시간 차트도 같이 보시면서 가격적인 전망도 점쳐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비트코인부터 살펴봐야 될 것 같은데요. 지금으로서는 뭐 7만은 굉장히 잘 지켜주고 있는 맞습니다. 모습인데 우리가 이제 기대하는 건 그러면 앞자리 이제 8로도 갈 수 네. 있는 거 아닐까잖아요. 전문가님은 어떻게 보실까요? 네, 저는 충분히 앞자리 8은 다시 한번 오. 도전을 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네. 지금 우리가 뭐 당연히 뭐 차트적인 거나 가격적인 측면의 매력도도 분명히 있지만 현재 어쨌든 바닥은 어느 정도 만들어졌고 비트코인 지금 7일 연속 양봉을 만들어주고 있는 만큼 여기서는 쉽게 죽지는 않을 것 같고, 그래서 지금 근데 우리가 한 가지 조심해야 될 거는 이렇게 우리가 날봉상에서는 꽤 좋은 상승을 보여주고 있지만 네. 주봉이나 좀 올라가서 본다면 아직까지 추세 자체는 하락으로 좀 꺾여 있는 모습입니다. 그쵸.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올라오고 나서 좀 되돌림이 나오는 게 아니라면은 여기서 올라오고 나서 이 이후에 다시 한번 하락이 진행이 될 수가 있는 부분이라 우리가 일단은 당장 80K까지 85K 정도까지는 회복은 할 수 있는 움직임입니다. 근데 우리가 이 자리에서 과연 어떤 캔들이 나오고 어떤 움직임이 나오는지를 또 확인을 하면서 그렇게 대응을 해야 될 것 같고, 그래서 지금 비트코인이 추가적으로 상승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근거 자체는 현재 우리가 뭐 국내 증시 그리고 뭐 나스닥 그리고 어쨌든 미국 증시들 이 전부 다 약세를 보이고 있는데 우리가 네. 그 중에서도 지금 가장 우리가 증시에 많이 압박을 주는 거는 국제 유가입니다. 현재 지금 뭐 WTI나 브렌트유도 지금 $100 이상에서 전부 다 놀고 있고, 그리고 지금 달러 인덱스도 그냥 잠깐만 보고 가면은 달러 인덱스도 지금 100불을 돌파를 하면서 우리가 추세 자체를 다시 한번 끌어올리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그러면 많은 분들은 뭐 달러가 강세면 비트코인은 좀 약세가 아닌가라고 네. 생각하실 건데, 지금 전쟁이 가속화가 되고 있고 지금 그러니까 유가 자체가 원자재 자체가 가격이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비트코인은 하나의 해칭 수단으로 바라보고 있는 것 같고, 그래서 여기서는 우리가 단기적인 상승을 노려볼 수가 있을 것 같다.
그래서 저는 비트코인은 단기적으로 85,000불까지는 충분히 갈 수 있다라고 생각은 합니다. 그래서 이번 주는 하락을 바라보면서 여러분들이 거래를 하시기보다는 여기서는 좀 큰 양봉이 하나 나올 수 있기 때문에 비트코인을 거래하시는 분들은 좀 상승을 바라보면서 거래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시장의 주인공이 그래도 85,000까지 간다고 하니까 기분은 좋아진다라는 생각 듭니다. 하지만 전문가님의 의견도 100%는 아닐 수 있다는 점 늘 염두에 두셔야겠죠. 그래도 상승할 가능성이 조금 크다는 거지 하락을 할 가능성도 충분히 있게 마련이니까요. 시장에 나타날 수 있는 변수들도 이 실시간 대응 전략들 통해서 꼭 정보방 안에서 챙겨가 보시기 바랍니다. 자, 다음으로는 이더리움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비트코인이 오름세를 보이니까 이더리움은 거의 더 점프업 하듯이 가는 모습이었는데 이게 그럼 더 지속될 수 있을까요? 네, 저는 이더리움도 지금 꽤 괜찮다라고 생각을 하는 게 지금 이더리움이 지금 뭐 비트코인 대비해서 비트코인은 직전 고점을 넘어가지 못한 모습이었는데 이더리움은 지금 두 차례나 돌파를 시도를 했고 그럼 여기서 지금은 우리가 비트코인보다는 이더리움이 조금은 아래에서 더 강하다라고 생각을 해야 되는 부분이라서 네. 그리고 지금 위로 올라가다 보면은 우리가 주봉이나 이렇게 보면은 굉장히 큰 유동성 공백이 있습니다. 그래서 고래들 입장에서는 이건 정말 맛있는 먹잇감이기 때문에 이 구간까지는 전 충분히 채워줄 수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그래서 지금 이더리움도 이 자리에 지금 돌파하는 위치에 도달을 했는데 우리가 앞에서 내려온 이런 하락폭을 생각을 하더라도 지금 이더리움 자체가 너무나도 저평가를 당한 그런 부분에 있기 때문에 저는 이더리움 여러분들이 최소 여기서 이 하락의 절반만 되돌린다고 해도 우리가 꽤 좋은 수익을 가져갈 수 있는 최소 16% 이상 이런 상승을 노려볼 수가 있는 자리라서 저는 이더리움도 여러분들이 지금은 하락을 생각을 하시기보다는 여기 어쨌든 하락에 대한 거를 조금은 식히면서 가야 될 그런 구간이라 반등을 노려보시는 게 저도 좋을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굉장히 희망찬 얘기들 계속해서 전해주고 있으신데요. 위쪽에 조금 유동성 공백이 있는 구간이 있다 보니까 여기를 또 시원하게 돌파하는 모습들도 나타날 가능성이 크다 전문가님께서 말씀해 주십니다. 하지만 그 말만 믿고 또 이전 고점까지는 그러면 확실히 가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 분들도 있으실 것 같거든요. 그 절반 정도로만 목표를 삼고 움직이자 전문가님도 이렇게 얘기를 해주시니까 조금은 신중한 전략들도 세우는 시간들 가져보시기 바랍니다. 자, 다음으로는 솔라나도 만나보겠습니다. 자, 솔라나 하면은 전문가님이 항상 장기적으로 굉장히 장밋빛 전망을 주셨던 기억만 남아 있는데 단기적으로는 좀 어려웠잖아요. 맞습니다. 어떻게 봐야 될까요? 지금 자리에서 뭐 우리가 좀 더 큰 상승을 노리는 자리는 이제는 아닌 것 같고 그리고 지금 솔라나도 지금 보면은 이 자리가 어쨌든 내려오면서 다시 한번 이쪽 저점에 있던 유동성 한번 잡아먹고 올라온 상태였고 그래서 여기서도 보면은 우리가 어쨌든 고래나 세력들의 의도를 파악을 하자라고 하면은 결국에 여기까지 내려왔는데 여기를 안 먹고 갔다라는 것 자체가 다시 한번 끌고 내려오면서 여기서도 그냥 우리가 물량을 확보했다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어야 되고 좀 예견돼 있었던 하락이네요. 네, 그래서 이 정도까지 내려온다면은 여기는 우리가 이제 단기적으로는 저점이 나왔다라고 생각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부터도 반등이 나오기 시작을 한다라고 하면은 이전에 하락이 시작됐던 140불 라인까지도 충분히 상승을 할 수 있겠지만 우리가 단기적으로는 조금 힘들 수는 있고 어쨌든 수급 자체가 시장은 한정적이고 현재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이 조금 강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이더리움이 상승하는 과정에서 솔라나 같은 대형 코인들이 뭐 더 강한 모습을 보여주는 거는 시장에 돈이 들어오는 이상 우리가 좀 보는 건 힘들기 때문에 이더리움이 어느 정도 상승을 했다라고 하면은 그 뒤에 솔라나나 리플이 좀 랠리를 이어받을 수 있는 부분이라서 먼저 이더리움이 가기 시작을 한다라고 하면은 솔라나도 여기 있는 공백을 잡아먹으러 충분히 상승을 할 만하고 그리고 여기서도 우리가 보면은 결국에 텅텅 비어있는 구간이라서 네. 올라오기만 한다면 쉽게 돌파가 나올 겁니다. 그래서 솔라나는 모아가실 분들은 지금이 정말 저는 뭐 사기에는 좋은 가격대인 것 같고 매도를 시작을 하게 된다라고 하면은 여러분들이 뭐 100불 넘어서 120, 130불에서 천천히 분할 매도하시는 것도 좋은 방법일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솔라나도 그래도 내가 어느 정도의 기간을 삼고 보느냐에 따라서 전략이 달라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멀리 내다보면서 나는 장기 레이스로 갈 거야 라고 하시는 분들이라면 지금 굉장히 매력적인 구간이다 말씀해 주시죠. 특히 유동성이 비어있다는 건 이더리움과 비슷한 맥락에서 흐름들을 나타내고 있기 때문에 올라갈 여지는 충분히 있어 보입니다. 하지만 순서가 조금 뒷순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비트와 이더가 먼저 간 다음에 그 후순서이기 때문에 조금은 기다림이 길어질 수 있다는 점 염두에 두시면서 솔라나와 관련된 전략들 받아가 보시기 바랍니다. 자, 마지막으로는 XRP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국내 투자자들에게서 XRP에 관심이 조금 멀어지기는 했어요. 맞습니다. 여기에서 이제 조금 이 오명을 씻어낼 수 있는 기회가 올까요? 리플이 뭐 정말 뭐 한국 어쨌든 보유한 사람들 중에서도 한국인들이 정말 많았던 만큼 네. 리플에 대한 뭐 어쨌든 애증을 갖고 있는 분들도 굉장히 많으실 건데, 그러니까 리플이 저는 뭐 다른 코인들이랑 조금 다르다라고 느껴지는 거는, 다른 코인들은 결국에 올라오면서 횡보하는 듯한 움직임을 보여줬는데 네. 얘는 결국에 이런 라운드 모양을 띄우고 있고, 근데 여기서도 어쨌든 물량을 계속 쌓았던 걸 생각을 한다면 지금 자리 여기서 시작을 한다라고 하면 예전에 이상승이랑은 조금 뭐 비슷한 움직임이 있지만 오. 근데 이게 지금 이 부분일지는 우리가 지금 예상은 할 수는 없고, 근데 더군다나 얘는 큰 상승을 보여놓고 얘는 어쨌든 큰 하락을 보였던 만큼 신규 투자자들의 접근이 사실은 쉽지는 않은 코인이긴 합니다. 그래서 뭐 지금 다른 코인들처럼 큰 상승이 만약에 나온다라고 하더라도 지금 뭐 2달러 부근까지는 충분히 올라올 수 있겠다라고 생각은 들지만 네. 이제 우리가 그 이상 뭐 전처럼 뭐 이더리움 뭐 리플 뭐 10,000원 간다, 이거는 저는 좀 안 될 것 같고, 많이 올라오더라도 여기가 이제 우리가 저점이 나왔다라는 가정 하에 어쨌든 뭐 2달러 부근, 저는 이 부분까지는 충분히 올라올 수 있다. 오. 근데 이 이상 욕심 부리는 거는 사실 우리가 시장이 좀 주는 것 같고, 이 이상 욕심 부리는 것도 사실 더 좋아 보이지도 않고, 신규 접근을 한다면 정말 좋은 가격대이고, 근데 나는 만약에 이 위에서 사서 좀 물려 있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근데 사실 여기서 추가 매수도 하기는 좀 그런 자리라서 오. 조금 보유하면서 올라온다면, 그리고 저는 어느 정도 올라와야지 여기서부터 또 횡보를 한다라고 해야지만 그때가 조금 더 추미할 가격대가 되지 않나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리플 상승을 노리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으실 건데 네. 단기적인 상승은 충분히 볼 수 있으니까 너무 막 다시 한번 큰 상승을 노리는 것보다 좀 어느 정도의 반등 그런 것들 좀 노려보시면은 충분히 도움 될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XRP도 단기적으로 본다면 상승할 가능성은 충분히 있다, 전문가님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하지만 워낙 그 위에서 소위 말해 물려 있으신 분들이 있으시죠. 보유자분들이 기대하는 만큼의 큰 상승은 아직까지는 나오기 어렵다라는 진단도 내려주셨으니까요. 내가 어떻게 하면 리스크를 조금씩 더 줄여갈 수 있을지 조금 더 고민을 해보시면서, 또 정보방 안에 들어오셔서 전문가님 통해서 추가적인 대응 전략들도 꼼꼼하게 챙겨가 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렇게 시장 전반을 둘러봤으니까 저희는 잠시 후에 돌아와서 전문가님 통해서 교육도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후에 만나보시죠. 레이레 코인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지금부터는 전문가님 통해서 조금은 기초를 다져보는 시간들 가져보려고 합니다. 두 눈 크게 뜨시고 두 귀 활짝 여시고 지금부터 집중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일단 요즘 시장 안에서 지금 뭔가 기회가 또 온 것 같은데 어떻게 해야 잡을 수 있을까? 이럴 때는 좀 어떤 걸 활용하면 좋을까 하시는 분들 많으실 것 같아요. 전문가님 오늘 들려주실 얘기는요? 이제 뭐 시장도 올라오고 있고 뭐 이런 부분에서 많은 분들이 또 다시 한번 뭐 정말 덤벼들 텐데
예전처럼 뭐 많은 분들이 올라간다고 전부 다 수익을 보는 것도 아니고 네. 그 과정에서 어떻게 하면 좀 실수를 줄이면서 그렇게 거래를 할지 오늘 좀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좋습니다. 바로 볼까요? 네, 그래서 오늘은 일단은 시장도 상승하고 있는데 여기서 당연히 진입 포인트를 못 잡으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대부분 올라가고 있으니까 랜덤으로 진입을 하는 그런 움직임이 많이 보이는데 어쨌든 여러분들이 거래를 할 때 저는 기준은 정말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오늘 여러분들이 생각하실 거는 일관된 시스템으로 가는 길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우리가 앞에서 배웠던 프라이스 액션 이거는 결국에 하나의 매매를 하기 위한 도구 상자입니다. 여러분들이 뭐 만약에 집을 짓거나 뭐를 짓는다라고 했을 때 이거는 그냥 하나의 도구 상자입니다. 당연히 뭐 정답도 아니고 하나의 그냥 장치일 뿐인데 여러분 생각을 해야 될 건 시스템입니다. 이 도구들을 언제 어떻게 쓸지 정하는 여러분들의 그냥 규칙 저는 이게 가장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어쨌든 이거의 장점은 감정을 배제하게 된다면 우리가 이거를 반복적으로 거래를 할 수가 있게 되고 그럼 여기서는 우리가 장기적으로 수익이 가능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목표를 여러분들이 이 셋업이 아니면 안 들어간다는 하나의 그냥 자신감 그러니까 하나의 기준을 세우는 겁니다. 그래서 좋은 셋업을 아무리 100개, 1000개를 알아도 여러분들이 이 규칙을 없이 쓰면은 그냥 랜덤으로 트레이딩하는 그냥 도박이랑 똑같습니다. 갬블이랑 똑같고 나만의 여러분들만의 10개의 문장 그리고 규칙, 룰을 만들면 여러분들이 이게 정말 저는 쉽게 거래가 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이 거래 자체가 많이 바뀔 수 있을 거라 여러분들도 오늘 꼭 참고를 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냥 하나의 10개의 문장을 좀 작성을 해보시는 게 저는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해요. 이거는 우리가 앞에서 배웠던 상위 타임프레임이죠. 그리고 이건 우리가 날 그리고 4시간 차트에서 상승 구조일 때만 여러분들이 상승 그러니까 매수 그리고 롱 포지션을 고려를 하는 겁니다. 이게 첫 번째. 그리고 두 번째 오더블러 그리고 FVG가 2개 이상 없다면 진입을 금지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도 꽤 중요하다라고 이야기 앞에서 배웠던 내용이고 그리고 RDR 리스크 대 리턴은 최소 1대2 근데 이게 미만이면은 여러분들이 거래하지 않는 겁니다. 이건 지난주에 배운 내용이죠. 그래서 계좌의 1% 이상 리스크는 절대 금지입니다. 여러분들이 한번 손실을 진행을 할 때 여러분들 전체 금액의 1% 이상의 리스크는 절대 지면은 안 되는 거고. 그래서 다섯 번째 횡보 시장. 이것도 우리가 추세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을 텐데 명확한 하이어 하이 그리고 하이어 로우 그러니까 하나의 스윙 구조가 없다라고 하면은 또 하나의 이런 게 하락 구조가 없다라고 하면은 거래를 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만 일단 여러분들이 5개를 체크하셔도 분명히 승률은 올라갈 만한 내용이고 여섯 번째는 여러분들이 거래를 하고 있었는데 추세 전환이 발생을 했다. 난 이렇게 상승을 바라보면서 거래하고 있는데 저점이 이탈을 하면서 추세가 전환이 됐다. 그럼 여러분들이 기존 포지션 그리고 매수했던 현물을 즉시 재평가를 하는 겁니다. 이거를 계속 들고 갈지 아니면은 손절을 진행을 해야 될지. 그리고 일곱 번째는 여러분들이 연속적으로 3패를 했다. 2패, 3패 진행을 했다. 연패를 했다라고 하면은 당일 거래는 중단을 하는 겁니다. 여기서 우리가 그냥 복구하겠다고 복수하겠다고 거래하는 순간 이건 정말 돌아올 수 없는 길을 가는 것이기 때문에 이거는 여러분들이 꼭 명심을 하셨으면 좋겠고 뉴스 그리고 이벤트 어떤 거냐면은 이번 주 예를 들자면은 FOMC 그리고 파월의 기자회견 그리고 시장에 많이 영향을 주는 CPI 이런 것들 트럼프 연설 이럴 때는 여러분들이 30분 전후로 그냥 진입을 안 하는 겁니다. 현물 매수라든지 포지션 거래라든지 여러분들이 이때는 그냥 거래를 하지 않는 거예요. 근데 당연히 도박하시는 분들은 이때가 변동성이 크니까 이때가 올라가면은 어마무시하게 올라가고 이러니까 여기서 거래를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이런 거래가 10번 중에 9번 잘 먹고 한 번만 잘못 걸려도 정말 큰 손실을 볼 수 있기 때문에 이거는 여러분들이 꼭 명심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9번째는 매번 거래 후에는 여러분들이 일지를 작성을 하는 거죠. 이것도 귀찮아 하시고 안 하시는 분들도 많은데 사실 일지를 하고 그러니까 매매를 복귀를 하고 안 하고는 정말 차이가 크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저는 꼭 해보셨으면 하는 그러니까 1번부터 여러분들이 9번까지 이거는 제가 활용을 하고 있는 시스템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 여기서 여러분들이 바꿀 건 바꾸고 여러분들이 체크할 거만 체크하고 그렇게 거래 바꾸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우리가 앞에서 시스템을 좀 해놨다면 앞에서 10개 정도를 만들어 놨다면 검증을 하는 거죠. 이제는 백테스팅을 하는 겁니다. 최소 50개에서 100개
우리가 거래를 하거나 그리고 여러분들이 차트를 돌려보면서 이런 것들을 찾아보는 거예요. 앞에서 뭐 이야기를 했듯이 추세가 명확한데 이 안에서도 오더블럭 그리고 FVG가 있고 이 안에서 뭐 당연히 추세도 연속이 되고 있고 이런 차트들을 여러분들이 계속 찾아보는 겁니다. 그리고 방법은 뭐 현재 뭐 많은 분들이 사용하고 있는 트레이딩뷰의 리플레이 모드를 사용을 하시던지 혹은 우리가 이제 거래소들 업비트나 뭐 지금 뭐 다른 거래소들이나 그런 차트들 보면서 뒤로 돌려보면서 여러분들이 찾아보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여러분들이 그냥 뭐 모의 투자를 하셔도 좋고 그냥 뭐 차트 보면서 표시를 해두셔도 좋고 그래서 여기서 승률 그리고 평균적인 R 대 R 그러니까 리스크 대 리턴 그리고 최대 손실 내가 한 번 거래로 얼마의 손실을 받느냐 그리고 연속으로 패배했던 연패했던 횟수를 적어보는 거죠. 그래서 50번에서 100번 정도 여러분들이 거래하시라는 게 아니라 차트를 돌려보면서 이런 식으로 좀 찾아보셔라 라는 내용이고 그럼 이거를 다 끝냈다 이거를 좀 어느 정도 감정 끝냈다 하시는 분들은 데모 계좌 그러니까 모의 투자 계좌 그리고 아니면은 여러분들이 아주 작은 내가 리스크 관리가 되는 계좌 최소 50번에서 100번 정도의 거래를 해보는 거예요. 실전적으로 여러분들이 이 위에서 여러분들 과거 백테스팅을 했고 이거 괜찮은 것 같다 하면서 실전 검증을 하는 겁니다. 슬리피지 뭐 호가가 비어 있는 것들도 여러분들이 반영을 하셔가지고 그래서 뭐 그냥 당연히 뭐 투자도 뭐 재능이다라고 생각은 하는데 뭐 그냥 아무런 연습 없이 백테스팅 없이 실전에 들어가면 뭐 당연히 수익 보는 초심자 행운이 발동할 수 있겠지만 장기적으로 본다면 대부분 수업료라고 하죠. 돈으로 배우게 됩니다. 나 이렇게 하면 안 됐는데 나 좀 더 공부를 할 걸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 많을 건데 최소 100번 거래가 저는 검증 후에야 이 시스템이 나한테 맞나? 라고 이 거래가 나한테 맞나? 라고 판단이 가능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꼭 저는 찾아보셨으면 하는 거고 그래서 앞에서 배운 내용들로 여러분들이 좀 보자면은 이제 시작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만의 시스템을 만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앞에서는 뭐 제가 이야기했던 것들로 뭐 여러분들이 참고를 하셔도 되지만 최소한 여러분들이 뭐 2개에서 3개 정도는 여러분들만의 룰, 초안을 작성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내가 10개 정도의 규칙을 만들었고 나만의 시스템을 만들었다라고 하면은 1개월, 그러니까 한 달 동안 여러분들이 거래를 해보는 겁니다. 백테스팅도 100개 정도 해보고 여러분들이 일지도 작성을 해보고 이렇게 해서 한 달 정도는 해보시고 그리고 3개월 정도는 여러분들이 또 거래를 하면서 테스트를 하는 거죠. 그럼 여기서 여러분들이 나는 이게 맞는 것 같다, 저게 맞는 것 같다 라는 게 확정이 될 겁니다. 그러면은 그때 여러분들이 맞는 걸로 여러분들이 사용하셔가지고 그렇게 거래를 하시면 되고 근데 여러분들 확실한 거는 완벽한 매매법이라든지 완벽한 시스템은 없습니다. 그래서 지속적인 개선이 핵심이고 여러분들이 한 번, 2번 틀렸다고 해서 너무 뭐 자신감을 잃을 필요도 없고 그래서 나는 그냥 규칙을 따른다. 나는 내가 그냥 나 자신과 약속을 해서 이렇게 거래를 한다 라고 생각을 하시는 게 좋아요. 그래서 시장은 나를 따르지 않는다. 저는 이게 핵심인 것 같습니다. 시장은 내가 생각하는 방향으로 가지 않고 결국에 시장을 우리가 이길 수는 없습니다. 근데 이 안에서 우리만의 감정 조절, 우리만의 시스템으로 그렇게 거래를 하는 것이 저는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뭐 우리가 앞에서 배운 매매법들을 이용을 해서 여러분들이 뭐 자주 하는 실수들 그리고 감정 조절 같은 것들을 좀 이야기를 해봤고 그래서 뭐 이런 것들이 당연히 처음에 쉽진 않을 겁니다. 여러분들이 하던 매매 방식도 있을 거고 여러분들 습관도 있을 건데 하나하나 조금씩 고쳐간다면 분명히 지금보다는 더 나은 매매를 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결국에는 전문가님의 결론은 나만의 기준을 꼭 세우고 그 기준에 부합하는지를 확인한 다음에 매매를 시작하자라는 게 되겠습니다. 그게 참 어렵더라라는 거는 해보신 분들은 다들 아시겠지만 또 기준 없이 들어갔다가 손실이 굉장히 커졌던 경험들도 당연히 있으시겠죠. 모두들 경험을 삼아서 그게 중요하다는 거를 이미 알고 있으실 거라 생각하니까요. 오늘부터라도 하나씩 조금 기준을 세워보시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그런데 전문가님의 기준 10가지, 9가지를 말씀을 해주셨잖아요. 그럼 특히나 이 중에서 그래도 나는 진짜 이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이 하나가 있을까요?
저는 추세가 지속이 되고 있는지, 추세가 연속이 되고 있고 추세가 변하지 않았는지. 저는 모든 거래 전에 추세 파악이 제일 먼저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네. 저는 추세 파악이 저는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추세를 파악을 제대로 하려면 확실히 네. 조금 다양한 타임 프레임에서 확인을 좀 해봐야 되는 거겠죠? 좋습니다. 우리가 항상 전문가님 통해서 교육을 들을 때 다양한 타임 프레임들 확인해야 된다라는 부분들도 짚어봤는데요. 내가 지금 15분봉을 보면서 추세가 바뀐 것 같아, 올라가는 것 같아 라고 생각을 하셨다고 하더라도요. 그 위에 상위 프레임에서도 똑같은 추세 반전이 나오는지까지 확인을 하고 들어가셔야 된다라는 거는 전문가님께서도 늘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9가지를 말씀해 주셨지만 그중에 추세 확인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한다라고 얘기를 하시는 만큼 여러분도 여기에서부터 조금 출발을 해보시는 게 어떨까라는 생각 듭니다. 그리고 혼자서 기준 세우는 거 너무 어렵다라는 생각 드신다면 정보방 안으로 들어오시면 되겠습니다. 이 안에서 전문가님이 여러분의 마음도 싹 다 잡아주고 있으시니까 QR코드도 꼭 적극적으로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 전문가님은 기준이 확실하신 사람인데 이런 기준을 통해서 선별된 코인은 어떤 게 있을지도 궁금하시겠죠. 전문가님의 히든 코인도 만나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태까지 히든 코인들 말씀을 해주셨을 때 전문가님이 예상하셨던 그 시나리오 그대로 가는 경향들이 있었잖아요. 지난주 히든 코인은 어떻게 됐을까요? 이제 지난주 히든 코인 어드벤처 골드를 공유를 드렸는데 일단은 지난주에 공유 드렸고 우리가 지금도 차트를 보게 된다면 저는 그대로 따라붙는 게 아니라 보통 눌림을 많이 이용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보면은 우리가 어드벤처 골드도 올라오고 나서 지금 다시 한번 내려와서 우리가 매수가 잡힌 모습인데 아직까지 손절가가 터치가 됐다거나 그런 모습은 없고 저는 이 관점 아직까지 유지는 하고 있습니다. 위에서도 저번 주에도 이야기를 드렸지만 어드벤처 골드 아직까지 꽤 괜찮은 코인이고 지금 우리가 알트 코인들 중에서도 순환매가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어드벤처 골드 우리가 손절가를 돌파하지 않는 이상 저는 이 상승 관점은 유효하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계속 지켜보시면 되고 후속 관점은 현재 정보방에서 계속 공유를 드리고 있으니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 그러니까 오늘의 히든 코인은 버추얼 프로토콜입니다. 이번 진짜 코인에 저는 꽤 괜찮은 모습이다라고 생각이 든 게 우리가 버추얼 프로토콜 4시간 차트입니다. 4시간 차트에서 보면은 우리가 이 위에서부터 내려오던 하락 추세는 지난번에 돌파가 완료가 됐고 근데 여기서도 보면은 이 하락 추세를 계속해서 연장은 했지만 지난번 하락 2월 초에는 우리가 돌파를 한 모습입니다. 그래서 여기서도 지금 보면은 이 상승이 유지가 되고 있는 추세 자체도 상승 추세의 모습이고 지금 버추얼 프로토콜 한 번 더 눌리게 된다면은 정말 좀 더 좋은 매수 자리를 우리가 노려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손절가는 이 직전 저점으로 설정을 해놓았고 지금 진입 포인트는 우리가 채널 하단 보면은 좀 더 좋을 것 같은데 일단은 그래도 이 자리 우리가 이 상승이 지속이 되고 있는 이 자리를 지속을 했기 때문에 버추얼 프로토콜 여기서 매수만 잡힌다라고 하면은 이 하락분의 우리가 절반 그리고 그 이상까지도 되돌릴 수 있는 그런 모습이고 우리가 이제 61%까지 황금 비율까지도 되돌린다라고 하면은 여기에도 지금 공백이 조금 많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상승이 나온다라고 했을 때 충분히 강한 돌파를 노려볼 수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버추얼 프로토콜 여러분들 이번 주 관심 코인으로 쭉 지켜보시면 좋은 결과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전문가님 지금 보여주시는 그 차트를 보면 상승 채널로 연결을 해두신 하단에 지지선 라인이 있잖아요. 맞습니다. 근데 여기를 이탈한다고 해서 손절이 아니라 이전 저점으로 손절 쪽을 잡으셨는데 그렇게 하신 이유가 있을까요? 보통 채널이 당연히 사람들이 많이 이용을 하기 때문에 이런 자리들 그러니까 하단 그리고 상단부를 대부분 고래들 세력들이 트랩으로 많이 활용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서도 보면은 결국 이 저점을 살짝 이탈을 하고 나서 그대로 반등이 좀 시작이 됐고 그래서 여기서도 보면은 여기를 살짝 이탈을 한다라고 해서 저는 그게 손절 포인트가 아니라 어느 정도 여기에 스탑로스를 걸어놓은 그런 물량들을 잡아먹기 위한 트랩이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전 보통 이런 채널이 있다라고 해서 그거를 돌파한다고 해서 거기를 손절을 좀 잡아놓진 않습니다.
네, 좋습니다. 전문가님이 오늘의 새로운 히든코인이죠. 버추얼 프로토콜 만나봤는데요. 저처럼 생각하셨던 분들도 많으실 것 같습니다. 채널의 하단을 이탈하면 그때는 추세가 반전이 되는 거 아니냐, 여기에서 빠르게 손절해야 되는 거 아니냐라고도 생각하셨을 것 같은데 그럴 때 약간의 함정이 또 발동되는 순간들도 있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느 정도 조금은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이전 저점을 손절가로 잡아두셨죠. 하지만 시장 상황에 맞춰서 전문가님의 대응 전략은 언제든지 또 달라질 수 있으니까요. 꼭 정보방 안에 들어오셔서 실시간 대응 전략들로 받아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또 지금 당장 들어가는 게 아니라 잠깐 눌림이 나왔을 때가 기회다라고 하시는 만큼 자세한 타점들 꼭 정보방 안에서 챙겨가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해드리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자산의 가치 또는 상승 하락을 보장하지는 않는다는 점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에 또 실시간으로 상승이 나타나고 있으니까요. 기분 좋게 대응해 보시기 바랍니다. 저희는 내일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